네.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 103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3조, 그죠? 103조. 요거를 반사회질서 행위 이렇게 부른다, 요겁니다. 자, 아까 도박 있었습니다. 도박.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여러분들 난 도박이 너무 하고 싶어 이러면 어딜 가시면 되느냐? 강원랜드. 패가망 신의 지름길, 그죠? 강원랜드에 딱 가시면 그냥 아작나.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를 하시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실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버시게 되면 그런 유혹들이 막 생깁니다. 그죠?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도박, 음주, 그죠? 항상 범죄의 3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성, 그죠? 돈, 그죠? 뭐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사실 범죄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범죄 중에 보통 이제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강도한다거나 이거는 상대방이 있지만 자기를 피폐하게 만드는 범죄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죠. 도박과 마약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치안 상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범죄율도 낮고 검거율도 높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범죄가 조직범죄, 마약, 총기인데 우리는 세 가지 범죄 형태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은 어느 병원에 가서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이런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바마 케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한 30-40%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만든 게 오바마 케어인데 그거 박살 났잖아요. 그죠? 미국은 보험 없으면 그냥 죽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암 같은 거 한번 걸려서 수술을 한다. 수억 나옵니다. 수억. 수억 나와요. 뭐 그냥 앰뷸런스 불러서 뭐 이렇게 잠깐 복통이어서 가서 뭐 이렇게 케어받고 100만 원 나옵니다. 그냥. 진짜예요. 가보시면 압니다.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거 이거 103조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1억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빌려줬으니까. 을은 갑에게 갚을 의무가 있느냐? 빌렸으니까. 이게 그럴 필요가 있느냐?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적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03조 문제는. 만일에 이미 얘가 1억을 줬다. 그런 상태에서 얘는 돌려줘야 되느냐 1억을.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반환 청구 못해요. 못하고 반사적으로 을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반사적으로. 이게 반사적 이익입니다. 이 사람한테 어떤 권리를 1억을 네가 먹을 수 있어 라는 권리를 부여해 준 건 아니지만 얘한테 을한테 청구를 못하게 딱 막아놨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을이 그냥 먹게 되는 결과를 야기했죠. 도박죄로 처벌되는 거는 변론이고 요게 반사적 이익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돌려달라고 못한다 이겁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먹질하면 뭐 답이 없고. 자, 시험에 또 잘 나는 것 중에 103조 위반, 즉 반사회질서 위반인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납니다. 여기 뭐냐?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 놓은 건데 요거예요. 하지만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갚을 의무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처벌될 수는 있어요. 다. 처벌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증여의 성립 과정에서만 강박이 있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어떤 사람 갑이 을한테 폭행 협박을 가해서 너 나한테 시계 하나 내놔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 내가 월급 받으면 너한테 시계 하나 사줄게 이렇게 이제 폭행 협박을 가해서 증여를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날이 돼서 시계를 받는 겁니다. 시계를 받을 때는 폭행 협박이 없는 거예요. 시계를 받을 때는. 그죠? 약속 받을 때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먹을 후들려 가지고 얘한테 뺏었으니까 공갈죄나 또는 강요죄나 이렇게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요거 행위 자체 그 월급날이 돼서 받을 때는 폭행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요때는 뭐 무효가 되진 않는, 그게 반사회 질서 위반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행위가, 증여 자체가.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성립과정. 성립과정에서만 문제가 있을 때, 받을 때가 아니라 그거를 하는 전제 과정에서만 문제가 생겼을 때고, 두 번째,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겁니다. 면할 목적. 요거죠. 면할 목적. 나쁜 의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실명법 등 각종 법률로 처벌이 돼요. 처벌은 되지만 유효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내가 채권자가 내 집 유일한 재산인데 유일한 재산에 집행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쫓아갑니다. 야,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준 걸로 해가지고 근저당 좀 해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내가 얘한테 빌린 거 없거든. 근데 내 3억짜리 집에다가 얘가 2억 5천 팍 걸어놓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또 탈세 목적의 명예훼손타. 또 다운 계약서,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처벌됩니다. 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무효는 아니다. 요거는 결국엔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에 나니까. 암기할 땐 요거 외우시고요. 요거에다가 마킹해 놓으면 되고, 요거에다가 마킹하면 되고, 다운 계약서, 중간 생략 등기 요렇게 마킹해 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결국에 외울 거는 내가 지문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고 찍으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객관식에서 정확히 찍으면 돼요. 그거는 결국에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비트는 부분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정확히 캐치해내면 된다. 저는 그거를 고딕체로 싹 만들어 놨다 이거죠. 좋죠? 네.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오신 겁니다. 지옥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조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릴 건데 103조 반사회 질서 위반 행위인데 104조는 103조에 속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103조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 어떻게 돼 있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무효다. 요게 결국에는 103조예요. 103조인데 재산적 법률 관계에서 좀 특별한 거니까 좀 빼서 별도로 하나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 공짜로 주는 거. 이거야 뭐 그죠? 공짜로 받기만 했는데 뭐 적용될 일이 없고, 경매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선 적용 안 돼요. 이런 거 적용 안 되고, 그리고 또 부재 소합이 이거 허용 안 됨.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궁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재산 1억짜리를 지금 100만 원에 지금 이 사람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서 갖고 와. 근데 야, 계약서 쓰면서 너 나한테 100만 원에 넘겨. 근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소송하지 못한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죠. 이게 부재소합입니다. 이런 거 해도 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100만 원에 털렸죠? 소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송할 수 있다. 부재소합이가 안 된다는 건 그런 얘기고, 궁박, 경솔, 무경험 뭔가 느낌이 다 있죠. 궁박, 뭔가 움츠러들고 막 쫓기고 막 이런 겁니다. 그죠? 지금 막 급박한 막 그죠? 답답하고 급박하고 막 숨도 못 쉴 정도의 막 이런 상태?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원인의 궁박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급하게. 그죠? 한마디로 다 이거 어떤 거냐면 정상적인 판단 행위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쫄려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털어먹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궁박이라는 건 이런 거를 말하고, 경솔은 이 사람이 엄벙덤벙한 거죠. 한마디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막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죠? 이 엄벙덤벙하고 이거 1억짜리인데 개밥그릇이라고 지금 나한테 지금 100만 원에 파는 거, 이런 걸 막 터는 거죠. 고려 청자인데 이 개밥그릇이. 무경험, 이거는 요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생활 경험을 말해요. 일반적인 생활 경험. 이게 뭐냐면 고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고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경험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마트에 가고 일상적으로 뭐 물건을 사고 팔고 일상적으로 뭘 빌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 거래를 난 지금 처음이야, 난 무경험이야, 이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니에요.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갑이 있고 을이 대리인이라고 보고요. 병 상대방이 있다고 보면 이게 상대방인데 대리인이 행위를 하는데 법률 효과는 이렇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사람이 대리인이면 대리인이 요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더라에 요 효과는 얘한테 귀속이 되는 게 대리행위인데 행위는 지금 얘가 하잖아요. 그쵸? 대리인이 경솔하고 대리인이 무경험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얘가 하는 거니까 행위에 대한 거는 대리인 기준입니다. 행위에 대한 거. 요거는 상태에 대한 거죠. 그죠? 궁박 상태니까. 그거는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태에 대한 건 본인, 행위에 대한 건 대리인 기준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불균형은 언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기준. 넘겨줄 때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행기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궁박했는지, 그때 경솔했는지, 그때 무경험이었는지를 본다. 이행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는 그냥 내가 집을 1,000만 원에 넘겼어요. 계약했는데 이행할 때 보니까 이게 1억짜리가 됐네? 이거 10배? 나 이거 궁박했고 그때 경솔했고 그때 무경험했어. 이거 취소하자. 이거 무효다.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행할 때 시가 변동은 따지지 않아요. 계약할 때. 아시겠죠? 요것도 잘 비틀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궁박, 경솔, 무경험의 기준 시점은 이행기로 한다? 틀린 거죠. 그죠? 계약 성립시로 봅니다. 그리고 급부 사이의 불균형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면 대법원 판례상 시가의 7배, 30배, 40배짜리가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어요. 불과 2배짜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시가와 몇 배 차이가 있다? 이것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1억짜리인데 1,000만 원에 팔았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궁박했겠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히 시가의 몇 배 이거 가지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을 해야 돼요. 궁박했는지. 입증이 쉽겠습니까? 하여튼 입증 얘기가 나오면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도 안 됩니다. 추인은 안 되는데 요거는 돼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건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는 무효인데 자, 내가 이 1,000만 원짜리를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지금 궁박 상태에서 팔았어요. 이거 무효잖아요. 그죠? 궁박 상태에서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어. 근데 당사자의 의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팔긴 팔아야 돼. 무조건. 이 사람도 무조건 사긴 사야 돼. 1,000만 원이 아니어도. 당사자의 의사를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법원이 볼 때 한 3,000만 원 정도에는 적당하게 파는 것이고 적당하게 사는 값일 수 있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3,00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건 그 얘기예요. 매매 대금의 과다로 백사조 위반이 되었지만 당사자들의 의사를 놓고 보니까 이런 궁박 상태나 무경험이나 경솔이 없었어도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고 무조건 사야 되는 건데 그 금액은 이 정도면 당사자끼리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그걸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봐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약속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백사조는 원칙적으로 무효. 그래서 추인도 안 되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그런데 무효행위의 전환은 되더라. 이해되시죠? 오케이. 책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막 난해하다, 못 알아먹겠다 이런 건 없죠? 못 알아먹겠어요? 저는 최대한 강의를 할 때 가장 좋은 강의는 재미있고 머리에도 많이 남는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다. 두 번째로 좋은 강의는 머리엔 안 남아도 재미라도 있어야 된다. 왜냐면 머리에 많이 남는데 재미없는 강의는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다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왕 공부하는 거 여러분 딱 의지와 그죠? 딱 무슨 해가 됐죠? 올해 2019년 딱 그죠? 딱 그죠? 10월 달에 딱 합격증 제가 그거 만들어 드린다니까. 최소한 민법에서 민법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시도록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십시오.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수업 시간은 오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도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라는 것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가짐, 자세,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딱 와 있고 책을 펴고 요런 과정이 딱 세팅이 되면 마음가짐이 딱 잡히고 그리고 좋은 상상을 많이 하세요. 좋은 상상. 어? 희망찬 상상들. 아, 그거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 꿈을 꾸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아, 그죠?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 나는 공인중개사에서 떼돈을 벌겠다. 그런 상상하십시오. 아, 나 벤틀리 뮬산을 살 거야. 딱 이런. 그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열심히 벌면 돼요. 우리가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죠. 그죠? 강남에 아파트도 하나 사고 싶고, 그죠? 벤틀리도 사고 싶고, 그죠? 벤츠도 한번 끌어보고 싶고, 아,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시면 되죠. 그죠? 내가, 그러면은 막 짜릿하지 않습니까? 아유,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판사가 목표였어요. 판사. 법관. 그러니까 다 상상하는 거. 공부하기 힘들 때 막 이럴 때. 저도 책 여러 번 집어 던졌는데 공부 안 돼 갖고 막 꿈을 꾸는 거죠. 내가 딱 이렇게 판사가 된 모습. 막 인생이 물론 뜻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죠? 네. 그건 아시죠? 네. 하지만 꿈을 꾸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벤틀리를 못 쓰면 벤츠가 안 되면 그랜저? 최소한 뭐 강남 아파트는 아니어도 동작구? 뭐 이 정도. 아니 뭐 현실은 동작구여도 강남에 뭐 빌딩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못할 거 없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넘어가서 25페이지에 보면요, 목적의 확정 가능 읽어보시고 적법 보면 한 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다. 그래서 효력 규정은 굉장히 세요. 이거 위반하면 그냥 싹 다 무효입니다. 효력 규정 추인도 안 되고요.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규정도 적용이 안 되고 일단 그렇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일단 그렇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거 줄 치십시오. 효력 규정 위반 대표적인 게 103조예요. 103조, 104조는 선의의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사실. 단속법규 위반은 사법상의 효력은 일단 유효. 근데 처벌 이겁니다. 사법상의 효력은 일단 유효.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비실명 금융거래, 투자 1인 매매 약정을 제한하는 거, 뭐 국민주택 전매 제한, 무허가 음식점, 이거 무허가 음식점 판매 요거 시험에 많이 났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판매 이거 단속 규정 위반이죠. 행정법인데 이거는 민법이 아니라. 아니 무허가 음식점에서 우리가 뭐 물건 사 먹는 거를 밥을 사 먹었다. 이게 무효면 뭐 토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 거는 판 거고 처벌은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시험에 2번 났어요. 웃기죠? 그리고 투자 1인 매매 약정은 뭐냐면 이 증권거래법에선 그러니까 내 돈 뭐 김대리 증권사 내 돈 이거 네가 알아서 물려줘. 돈 맡기고 알아서 매수 매도 알아서 하는 거 이거예요. 이게 1인 매매 약정입니다.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탈법행위라는 게 뭐냐면 의미만 아시면 돼요. 탈법행위는 강행법규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회로를 뚫는 겁니다. 이게 탈법행위예요. 그러니까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우회로를 뚫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미만 하시면 됩니다.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탈법행위라는 게 뭐다? 저는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시험에서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 보니까 옆에 기출이 쭈르륵 나오네요. 매해 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올해도 난다. 그죠? 올해도 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은 무효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러니까 2번 요건에 보면 당사자 인식은 필요 없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입니다. 법률행위 당시의 기준. 그래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행위 당시에는 103조 위반이 아니었는데
이행할 때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또 성립 과정의 문제, 이것도 따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 증여 성립 과정 그 얘기예요. 그리고 변론주의 적용, 당사자가 주장해라 이겁니다. 103조의 효력을 네가 이득을 얻고 싶으면, 이거 무효로 하고 싶으면 네가 주장해라, 입증하고. 사회질서 위반의 태양 있죠? 요거 의의에 써 있는 거는 그냥 이렇구나 읽으시면 되고 외우는 건 아니고 넘어갑니다. 동기의 불법 있죠? 요거는 동기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가 집을 산다 이럴 때 내가 이 집을 갖고 뭘 하겠다 이런 동기가 있죠? 요거 말하는 건데 이거는 이 사람 머릿속에만 있는 건데 이걸 갖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칼을 산다 이거예요. 내가 슈퍼에서 칼을 사는데 이걸 갖고 음식을 만들지 사람으로 음식을 만들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103조 위반이 안 되죠. 근데 이 동기가 알려진 거야. 슈퍼에 가서 칼을 하나 딱 사면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내가 이걸로 사람으로 요리하려고 이런 거 동기가 알려졌을 때 이거 팔면 안 되지. 그런 얘기예요. 표시되거나 상대방한테 알려졌을 때 이때는 103조가 될 수 있어요. 자, 판례의 유형화 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시험에 났다고 말씀드린 거 그것들입니다. 첫 번째 범죄 유발, 도박자금 주는 거. 도박자금에 있죠. 그거. 두 번째 부적관계 유지, 불륜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여기에만 마킹이 돼 있잖아요, 제가. 왜냐면 요거를 정지 조건으로 바꾸거든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인 거지. 불륜관계 종료를 뭐 정지 조건으로 뭐 이거 했으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두 번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요거는 판례들이 쭈르륵 나오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좋게만 딱 나온 거예요. 첫 번째,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돈 받는 거 브로커 이거 103조라는 거예요. 에? 브로커한테 돈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법원 앞에 가면 많아요. 에. 법원 앞에 여러분 커피숍 있습니다. 커피숍 다방 거기 가서 딱 2시간만 앉아보세요. 수십 조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판사들의 인맥은 여기 다 있어.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죠? 가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호텔도 그런 호텔이 몇 개 있습니다. 괜히 얘기했다가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호텔 커피숍도 몇 개 알아요, 제가. 매일에 그런 분들만 모여있는. 아주 비싼데, 뭐, W 호텔 이런 데는 아니에요. 하이아트 이런 데 말고. 밑에 급. 자, 그 다음에 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 받았다, 이런 거죠. 그죠?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서 받은 거. 이거 103조 위반이에요. 또, 허위 진술을 해주겠다. 또는 증언을 내가 너 유리한 대로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돈을 받았다. 이런 거.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증언을 해주는 것도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허위 진술을 해주겠다. 허위 증언을 해주겠다.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다 103조 위반이고, 허위 증언이 아니라 보통은 증언 좀 해달라 그러면은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너한테 유리하게는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준다고 해도 나가기 싫어하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좀 나와주세요, 저한테 중요해요, 그냥 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택시비는 챙겨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에서 살해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통상적인 수준에서 살해하는 건. 하지만 과도하면, 그러면 이렇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을 하면은 법원에서 여비 줍니다. 여비 줍니다. 여비. 그리고 이거는 예링이 한 얘기인데, 프란츠 폰 예링이 한 얘기인데,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시민사회가 유지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투쟁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의 권리를 투쟁할 수 있어야 되고 타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현장을 목격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불합리한 사태들이 있을 때 피해자가 구원을 요구하거나 증언이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해서 증언해주고 이렇게 협력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이렇게 뭐 준다거나,
여기 알파벳 E. 이게 이제 변호사들의 뒤통수를 딱 양승태 대법원장이 홈런을 때렸던 그겁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받으면 103조 위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형사사건이 그냥 다 날라갔죠. 예, 형사사건이. 제가 형사사건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무죄율도 되게 높았어요. 무죄율도 되게 높았는데, 예, 뭐 지금은 뭐 강의만 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이거는 어떻게 시험에 나냐면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받는 것 무효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요. 근데 민사사건에서 받는 건 상관없어요. 형사사건에서 받는 건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사사건에 마킹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부정취득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보험사를 사기치려고 보험계약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부첩관계를 유지한다거나 뭐 이런 거. 근데 반인륜행위가 아닌 경우 있죠. 불륜관계의 단절 목적의 금전지급, 이건 유효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쨍 하면서 이제까지 미안했으니까 이거 먹고 안녕, 이거는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단절 목적으로 주는 건 돼요. 유지 목적으로 주는 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 사례. 그죠? 옛날에 박한상인가 뭐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부모 이렇게 죽였던 그놈. 그러면 얘만 상속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동률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상속권 다 날아갑니다. 공동상속인들은 다 날아가요. 그리고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거. 그죠? 그냥 막 써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무효니까. 과도한 위약벌. 위약벌이 뭐냐면요. 위약벌은 그러니까 우리가 위약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손해배상 개념이잖아요. 위약금은 손해배상 개념이죠. 근데 위약벌은 벌 개념이어서 손해배상은 또 별도입니다. 손해배상은 별도고, 이거는 어떤 위약행위를 하면 벌금 형태, 벌과금 형태로 부과시키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별도로 또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약금은 또 별도, 위약벌이 있다는 건 이건 굉장히 센 겁니다. 위약벌은 한마디로 어떤 계약 위반 행위를 하면 퍼니시먼트예요. 이거는 징벌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할 수는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위약벌. 위약벌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할 때. 그 다음에 과도한 경업금지. 경업금지라는 건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근로자가 예컨대 뭐 삼성에 딱 내가 IT 기술자였는데 딱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퇴사 후에 얼마 동안은 동종업종에서 근무하지 못한다 이런 계약을 쓰죠. 이게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보통은 3년, 뭐 5년 이렇게 정하기도 하죠. 이런 걸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해요. 이게 막 20년 이렇게 해버리면 무효다 이겁니다. 아예 이 사람 직업을 못 가지게 해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3년 정도? 뭐 이런 건 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게 또 있냐면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시켜주면서 해외 연수는 회사에서 돈을 다 대고 네가 석박사 따고 이렇게 오면은 우리 회사에서 5년간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된다. 만약에 그 전에 나가게 되면 돈 다 토해내고 나가라. 이런 계약 유효입니다. 근데 유학 보내주고 오면은 한 10년 동안 무조건 근무. 이거는 안 되지. 10년씩이나 하는 거. 1년 보내주면서. 그죠? 유학. 그 다음에 폭리. 폭리행위는 금전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막 연 100%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럴 땐 그럼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 자체가 싸그리 다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이자제한법상 유효한 부분은 그건 유효고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돼요. 아시겠죠? 네.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가 됩니다.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지금 최고 이율이 몇 프로죠? 한 20% 되나요? 뭐 대충 그 정도 되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까먹었는데 IMF 때는 그거 없었죠. 이자제한법 폐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 어마어마했죠 그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중양도. 아까 이게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는데 이것도 아까 필수적인 거 딱 이중양도라는 건 뭐다? 첫 번째 제일 매수인한테 팔았어요. 그죠? 중도금까지 받아야 됩니다. 중도금, 잔금 정도를 받아서 한마디로 계약금 2배 물어주고 그냥 퉁칠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린 겁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 제3자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여기 사례에 딱 그 얘기가 딱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갑은 자신의 소유인 A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건 뭡니까? 중도금 잔금까지 이미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기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라는 건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지 않았음을 기화로 이거를 사태를 이용해서 이런 뜻이고요. 병에게 매도한 다음 등기를 경료해줬다. 등기를 맞춰줬다. 이럴 때 갑을령의 법률관계는 이거죠. 이럴 때 일단 갑은 어때요? 잔금값이 이미 다 받았는데 넘겨줘야 되는데 그죠? 안 넘겨줬다가 얘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너는 형사적으로 배임죄 요겁니다. 배임죄. 그러면 병이 요 사태를 요 이중양도를 몰랐다. 그러면 병은 그냥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죠? 몰랐으니까. 알았다. 그래도 취득입니다. 그냥 권유했다. 요것도 취득이에요. 공모했다. 야야야야 우리 짜자 해가지고 완전히 적극 가담한 정도. 그러면 무효. 이해되시죠? 몰랐다 유효. 병이 몰랐다 유효. 알았다 유효. 권유 정도만 했다 유효. 적극 가담했다 무효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 가담해야 무효입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의 등기가 유효한 경우 보면 이중양도는 일단 유효되니까 그죠? 매매계약 유효하고요. 그죠? 또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러면 제1매수인 입장에선 어때요? 나는 잔금까지 다 줬는데 등기가 저쪽으로 넘겨받았으니까 얘가 지금 나한테 못 주는 상태? 아까 봤던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 나한테 손해배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가 딱 써 있는 겁니다. 그죠? 계약을 제1매수인 입장에선 야, 너 계약 해지하고 돈 내놔. 손해배상해. 되는 거죠. 됩니다. 제2매수인이 등기가 무효되는 경우는 적극 가담을 해야 되는데 배임 행위에 공모 협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범죄 수준이 돼야 돼요. 범죄 수준. 그죠? 범죄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적극 가담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제2양수인이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 행위에 적극 협력 공모하거나 양도 사실을 알면서 요청하거나 유도해서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거의 범죄가 돼야 돼요. 네? 그죠? 적극 가담이 아닌 경우 권유나 뭐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나 이거 이미 얘한테 팔았어. 아이 그거 뭐 너 그래도 나한테 파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어?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정도만 가지고는 적극 가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상대방이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그쵸? 나쁜 놈일 수는 있지만 백삼두는 아니에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딱. 그 다음에 대리인을 두었다면 대리인이 이중양도를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이 모른 경우라도 대리의 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중양도는 무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대리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대리인이 적극 가담해가지고 지금 배임죄의 공범이 됐으면 본인이 야, 난 몰랐어. 못한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못한다. 자, 제2매수인의 등기는 이거는 지금 103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고 이 등기는 그러니까 무효가 되고 요 사람한테 요거 동그라미 2번 있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사람이라면 전전득한 사람. 그러니까 이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 요 사람이에요.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사람. 요 사람은 선이라도 소유권을 못 갖고 가요. 아까 얘기했죠? 못 갖고 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열받네요. 그죠? 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등기 도로 얘한테 털렸어요. 그죠? 그러면 얘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돼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물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속였잖아요. 지가 범죄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엔 나한테 못 넘겨줄 건데 마치 정상적으로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서 나한테 돈을 편취했죠. 그러니까 이거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태? 갑하고 배임죄의 공범, 거기다가
정에다가 정에 대한 사기죄, 경합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구치소 안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런 사태를 볼 때 민법적인 것만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민사적인 것만 설명한다고 해서 고객이 다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얘기는 아마 형사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기재를 좀 해놨다가 나중에 이 책을 딱 합격한 다음에도 버리지 말고 딱 이제 사무실에 딱 꽂아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딱 아는 척하기 좋은 거지. 아는 척설. 그죠? 고객들이 딱 왔을 때 이런 겁니다. 딱 오 대단하십니다. 뭐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자기의 재산, 중요한 재산, 일생에 한두 번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재산 거래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맡기려면 뭔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이고 포스도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이래야 맡기죠. 그죠? 희쭈구리 해가지고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할 때는 옷도 멋있게 입고 그죠? 이렇게 딱 단정하게 다니는 게 그럴 때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볼펜 하나도 비싼 걸 쓰는 이유가 그 볼펜이 더 잘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도 뭐 비싼 거 짝퉁이라도 차고 막 이러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거기 중요하고요. 그러면 제1매수인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제1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를 갖고 오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아이 나 등기 필요 없고 그냥 돈으로 그냥 심하이 치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나눠 놓은 거예요. 등기를 갖고 온다면 대위입니다. 대위. 직접 말소 청구는 불가 이렇게 돼 있죠? 대위예요. 그래서 28, 26, 25 시험에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 그러니까 시험에 났던 거 위주로 줄치는 겁니다. 줄치는 거는 그러니까 중간에 내용은 있는데 뭐 별로 뭐 없다 그러면 고딕체되어 있는 거에다가 에딩펜을 긋고 거기에다가 줄을 안 치도 돼요. 하여튼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줄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 그것만 싹 다 안다 그러면 합격 못할 리가 없지. 사실 저는 다른 책들 뭐 학계론이나 다른 책들도 편제가 제 책처럼 됐으면 좀 좋겠어요. 그냥 쫙 그러면은 자 넘어가세요. 제 매매 이외의 적용은 지금은 양도잖아요. 이중 양도. 그죠? 얘한테 한번 팔아먹고 얘한테 팔아먹고 이거 양도예요. 근데 얘한테 팔아먹은 걸 내가 증여받는 거지. 그죠? 얘한테 팔아먹는데 얘가 얘를 꼬셔가지고 야 나한테 증여해 뭐 이렇게 한 거지. 요게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지금은 제가 쓴 게 근데 요게 계약이어도 되고 계약이 아니고 증여여도 되고 이런 뜻이에요. 네? 증여받아도 되고요. 저게 근저당이어도 되고요. 저게 가등기여도 되고 취득시효 완성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얘 땅인데 얘가 취득시효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사태를 짜고 얘한테 넘기는 거지. 예? 얘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해서 지금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얘가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얘한테 넘기는 겁니다. 요거가 그 얘기예요. 취득시효. 그런 거. 신탁재산 처분, 상속재산을 처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 시험에 나온다면 저런 것들이 밖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저 고딕체만 여러분들이 탁 쳐가지고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 매매 유예 적용도 나는 이 중에 좀 효율적으로 가장 작게만 하고 싶다? 그러면 A만 외우면 돼요. A만. 요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나머지는 메모리에 이제 한계가 좀 나왔다. 그러면 그때 넣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효과.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동그라미 2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속 나오고 있죠? 선의의 제3자 미안하지만 너 보호해주지 못해.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로 무효인 경우에 제2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취득 시에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믿었더라도 이중매매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인. 이건 나중에 뭐 추인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얘한테 이게 넘어갔는데 얘가
나중에 아예 나 이거 뭐 넘길게. 이거 반사회 질서 행위였는데 뭐 그 사태가 다 끝났어도 내가 넘기겠다. 이거 인정하겠다. 이런 게 추인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하자 있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데 그 하자를 묻지 않고 효력을 주겠다. 이게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추인이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예요. 그냥 끝까지. 104조도 추인의 법리가 적용 안 되죠. 이미 이행이 됐다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환 청구도 안 돼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냥 상대방한테 귀속해버린다. 이거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을한테 1억 들어갔는데 돌려달라고 갑이 못하니까 반사적으로 그냥 을이 먹게 되는 저런 결과가 발생이 됐다. 그죠? 저게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라는 게 그냥 느낌만 하시면 되는데 급여 한 거가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넘긴 급여 한 것이 원인이 불법해서 보호해주지 못한다. 이게 불법 원인 급여예요.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돌려달라고 못해요. 예외적인 반환 청구. 이거는 몰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떤 사태였냐면 이게 판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윤락행위로 인해서 돈을 취득하는 거 고객한테 돈을 받았다. 화대로 이거 받는 것도 불법, 나누는 것도 불법 막 이렇잖아요. 다 불법이거든. 보호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였냐면 화대를 포주가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5대5로 나누기로 한 거거든. 윤락녀하고. 그런데 모아서 1억을 화대를 받았어, 포주가. 그럼 5천만 원 넘겨줘야 되잖아요.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그럼 청구할 수 있나요? 103조 위반이면? 청구 안 되잖아요. 그쵸? 반사적으로 얘한테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둘 다 불법 원인이긴 하지만 불법성이 누가 더 크냐를 무게를 좀 재보겠다 이거야. 그랬더니 포주의 무게가 더 무겁다. 그러면은 불법성의 무게가 약한 사람이 불법성의 무게가 큰 놈한테 달라고 하는 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할 수 있어요, 이건. 그래, 넘어가시고. 그래서 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증여의 성립 과정. 제가 아까 성립 과정에다가 동그라미 칠을 하고 했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 근저당. 그리고 탈세 목적. 그리고 양도세 인수 뭐 조건으로 하는 매수하는 거. 다운계약서, 중간생략 등기, 무허가 건물, 그리고 비자금. 뭐 요런 얘기들이 있는데 보면은 다 시험에 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A, B 시험에 난 적 있죠? 그런 거 E, 그죠? 그리고 F, 그 다음에 G, H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에다가 줄을 채워 넣으시면 되는 거죠. 요게 103조 위반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의 세트라고 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하면 상대방의 궁박경솔 무경험을 이용해서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히 불균형을 이룬 반대급부를 하게 하는 거죠. 요거는 103조의 파생규정입니다. 뭐 동그라미 2번, 뭐 3번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공짜로 받는 거는 이거는 뭐 그저 공짜로 자기가 받기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받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경매 이거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1억짜리가 유찰해서 1,000만 원이 됐다. 이거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재소합의 이거 자기가 이거 털어놓고 야 너 소송하지 마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니 소송할 수 있어야지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건에 보시면 궁박경솔 무경험은 요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다 중요합니다. 궁박은 경제적 곤궁에 해나지 않고 요것도 경제적 곤궁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나요. 정신적 신체적인 거 다 포함하고요. 경솔은 신중함의 결여, 무경험은 일반 생활 경험의 부족. 요것도 시험에 일반 생활 경험의 부족이 아닌 특정한 생활 경험의 부족이다. 요렇게 나요. 그러면은 그럴싸하잖아요? 틀린 겁니다. 일반 생활 경험이에요. 그리고 판단 기준은 요 궁박경솔 무경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아시겠죠? 하나만. 그리고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이 있다. 그러면 행위에 대한 건 대리인 기준이에요. 행위. 경솔 무경험은. 근데 상태에 대한 거. 그거는 본인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본인 기준.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야지. 얘가 궁박 상태인지 경솔인지 무경험인지 상대방이 이걸 이용할 나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은 정상적으로 계약한다고 생각했는데 사후적으로 이게 뭐 문제됐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요.
알고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법률행위의 기준은 법률행위시의 기준이에요. 변제기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할 때 하고 나중에 이행할 때 시가 변동이 있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법률행위시가 기준이다. 그리고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돼요. 이거 103조도 똑같았죠? 103조도 주장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그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리고 박스 판례가 하나 있죠? 자, 요 박스 판례는 요 그 104조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놓은 대법원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따와서 딱 박아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 똑같아요. 왜냐면 제 책은 원래 여기 각주가 원래 그 다 달려 있었는데 각주를 다 뺀 거거든요. 전부 다 판례에서 갖고 온 거예요. 문구들이 다. 뭐 남의 책에서 갖고 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학설 이외에는. 학설도 뭐 여기선 거의 다 뺐으니까 다 판례 문구예요. 다. 모든 내용이 다. 그래서 판례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효과 보시면은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고 추인도 안 된다.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 과다로 말미암아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때 자, 무효행위 전환에 138조가 적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액으로 정해서 매매계약을 합의했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다른 액수 아까 3천만 원을 예를 들었죠. 그 액수에 따라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걸로 해석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입장은 그겁니다. 당사자의 어떤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거를 일도양단으로 다 당사자의 뭐랄까 법률 행위의 의지를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는 형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다면 이행 전에는 당연히 이행할 필요 없고요. 이행한 다음이라면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반환 청구 안 됩니다.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피해자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궁박했던 사람. 원래 103조 위반일 때는 돌려달라고 못하는데 지금은 내가 궁박했었고 얘는 궁박을 이용했고 지금 나쁜 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선. 요게 이제 103조하고 차이가 딱 벌어지는 순간이죠. 아까 103조 위반에서는 두 놈 다 나쁜 놈이 아닙니까? 두 놈 다. 그죠?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놈이나 도박자금을 빌린 놈이나 둘 다 나쁜 놈인데 이 궁박행위 요거에서는 궁박을 당한 사람, 궁박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약간 피해자 느낌, 요거 이용한 놈은 나쁜 놈 느낌. 그러니까 피해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이제 103조하고 차이입니다. 차이.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원래는 64까지인데 첫날이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8회 동안 충분히 우리는 다 스케줄대로 여유 있게 진행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예습을 내오시냐면 136페이지까지입니다. 136페이지까지. 물론 거기까지 다 나갈 수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다 나중에 진도는 다 맞출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읽어보시고 오시면 돼요. 읽어보실 땐 엔간하면 줄을 공부할 땐 또 줄 쳐야 마다 아닙니까? 연필로 주세요. 일단 샤프 같은 걸로 지울 수 있게 그죠? 연필로 싹싹 치면서 에딩펜도 고딕체 위주로 이렇게 쳐가면서 또 연습장 하나 딱 사셔가지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좀 기재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시면 즐거운 수험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 첫날인데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